스카이어 스루프 타임즈 2024년 3월 7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1.5 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일본 핵무기로 중국 견제, 한국인 연구자가 평화주의인데 한일 핵무장론을 설파한 이유라는 제목으로 오노하라 료세 다이아몬드 온라인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2월 초순 한국의 싱크탱크의 연구자가 도쿄도 내에서 강연을 실시해 일본도 핵무기를 이라고 주장 청중이 허를 찔리는 한 장면이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한국의 핵무기로 북한의 핵무기를 견제하고 일본의 핵무기로 중국의 핵무기를 견제할 수 있다면 동북아에서 어느 나라도 다른 나라의 침략을 시도할 수 없을 것입니다. 라는 논조였다는 거죠. 미국이 더 이상 세계의 경찰 역할을 맡고 싶어 하지 않는다면 한국과 일본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나서야 합니다. 2월 1일 정성장 한국세종연구소 한반도 전략센터장이 도쿄 시내에서 열린 긴급 시국 강연회에서 이렇게 호소했다는 겁니다. 그는 핵무장을 호소하는 지식인들의 단체인 한국 핵 자강 전략 포럼 대표도 맡는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고요. 광연회에서는 나는 결코 극우 전문가가 아니라 중도에 가깝다 이렇게 얘기하고 저는 한국에서 한 수 앞에 설 사람이 없을 정도로 평화주의자입니다라고 자신을 소개했다는 거예요. 북한의 비핵화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힘의 균형을 통한 평화 유지야말로 현실적이라고 설파한다. 일본의 핵 탑재 북한 잠수함 20척이 자망하는 상황을 상상해 보라는 거죠. 이 연설자는 전술 핵탄두 탑재를 상정한 훈련으로 보여 사거리 내 한국과 주할미군 기지를 거니는 일본에 대한 위협이 커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러시아에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권한다. 트럼프 막말 미방위 우려 이런 사항도 나와 있다는 거고 2023년 4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확장 억제를 재확인한 워싱턴 선언이 발표된 뒤 실시된 또 다른 여론조사에서는 핵무장 찬성이 약 60%로 그쳤다. 미국 불신 불식을 위한 한미 정부의 대처는 어느 정도 효과를 가져오긴 온 것 같다고 하면서 미국의 외교전문 싱크탱크 시카고 국제문제평의회 여론조사에서는 북한이 한국을 침공할 경우 미국이 한국을 방어해야 한다는 응답이 최근 몇 년간 하락세를 보였다는 거예요. 2021년에는 63%였지만 2023년 가을 조사에서 50%에 그쳤고 반대도 49%와 팽팽히 맞서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에 대해 그는 미국인 다수가 전쟁에 대한 피로감을 느끼고 있으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군사 지원도 중단 또는 감축될 수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오판으로 인한 핵 사용과 핵 전쟁을 막기 위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한국의 독자적인 핵 보유라고 역설했다는 겁니다. 윤 정부는 현 시점에서 소극적 여론 동향에 따라서는 핵무장도 있을 수 있다. 다만 유력 보수 정치인들은 북한 핵에 대한 방어 체계를 만드는 것보다 독자적인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또 이런 발언도 했었죠. 등의 목소리도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나 피폭국 전 세계에서 원자탄을 진짜로 맞아본 나라는 일본밖에 없는데 한국과 함께 미 신정권을 설득을 좀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게 결론으로 내는 것 같습니다.
핵에는 핵이라는 논리는 매우 알기 쉽기는 하지만은 좀 중략이 되고,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피폭 경험을 갖고 있는 일본은 핵이 가져올 참화에 대해 적극적으로 알려 더 이상의 핵 확산을 막는 노력을 다하고, 북한과 중국의 군사적 위협으로부터 지역 평화를 안정시키는 약속을 계속 이행하도록 한국과 함께 내년 1월 출범하는 미국 신행정부, 그러니까 만약에 트럼프가 된다고 해도 설득을 좀 하고 외교 전략을 그렇게 세워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일본 도쿄도 내에서 그 2월 초순에 열린 강연이었는데, 지금 1개월이나 좀 지난 후에 언론에 기사화되는 속내가 뭐 있을 것 같아요. 이해는 하긴 하겠어요. 일본이 현재 그 평화헌법을 가지고 있는 에서 핵은 뭐 절대 보유하지 않는다,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실제 그 일본의 그 보수층들도 음, 당해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반대로 우리보다 더 핵이 절실할 것으로도 저는 그 생각을 해보게 돼요. 어, 뭐 음모론에 들어갈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은, 일본이 그 미국의 그 감시가 너무 심하니까 박정희 대통령 시절 때 서로 꽁냥꽁냥 해가지고 비밀스럽게 한국한테 핵 개발을 시키자. 그리고 이제 같이 나누는 거로 그렇게 해서 한국이 독일도 접촉을 했었었고, 뭐 그런 역사 기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뉴스는 일본은 핵을 보유하지 않으면서도 핵 그 우산 속으로 강력한 방위 체계를 해달라는 식으로 미국을 그 설득을 하자, 이런 식으로 얘기했지만은, 에, 뭐 언론 뉴스는 그렇지만은 실제 그 일본의 어떤 그 보수층들이 있다면은 자신들도 그 핵무기를 어떤 형태로든 보유하고 싶어 할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나요. 한국이 핵을 갖는다면 뭐 일본이 핵을 갖는 것은 자동일 거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우려하는 게, 그럼 동남아 국가들도 자기네들도 핵을 갖겠다, 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지구 멸망의 길로 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또 논리 전개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미 전문가 김정은 군부 불만 고조되면 남친 지시할 것, 송동근 기자가 세계일보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군부의 불만이 고조될 경우 남한 침공을 지시할 것이라는 미 전문가 분석이 제기됐다. 체제 유지를 위해서 군부가 평양으로 진격하기 전에 서울로 진격시킬 것이란 전망이다.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이 제기되는 2027년도 이전에 북한 내부에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에 주목해야 되는 주장도 있다. 이런 견해는 불가리아가 뭐 그런 경우가 있었다는 거예요. 동북아 지역 및 군사부문 전문가인 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4일 세계 정치연구소 웨비나에서 이같이 전망했다. 특히 베넷 연구원은 대체로 김정은은 남한 침공을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서도, 그럼에도 김정은은 한국 침공을 준비하고 있다고 본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100만 명의 군인을 갖고 있는 북한이 농사나 지으라고 말하지는 않을 거 아니냐. 그런 목적을 위해서라도, 군의 그 존재 가치를 위해서라도 계속 훈련시켜야 되는데, 결국은 내부의 그 통치를 위해서 이 침공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하는 논리를 전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북한 김정은 전쟁 준비 강화 지시, 로이터 통신에서 보도를 했는데요. 잭킴이 보도를 했고, 알리스 테이어 벨이 편집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건 조선중앙통신의 사진을 인용한 건데, 북한은 서부 지역 그 병력 현지 훈련 시찰인데 어느 된지는 굳이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진을 보면은 뒤에 이렇게 뭐 이게 휴대폰을 들고 있는 건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 그 모양새가 쩔쩔매는 모양새 같은 아니면은 뭐 어떻게 눈치 보는 그런 이런 부분이 딱 찍혔어요. 음, 그렇게 그냥 느낌이 그렇게 와요. 뭐 책임자 같은데 이런 느낌이 좀 듭니다. 북한 지도자 김정은이 수요일 서부 지역의 주요 군사작전 기지에서 부대의 현장 훈련을 점검하고 전쟁 준비를 강화할 것을 명령했다.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이 기지를 둘러보는 것은 월요일 주한 미군의 연례 연합 군사 훈련이 시작된 이후로 작년보다 2배나 많은 병력이 참가했다. 김 위원장이 군이 현재 상황의 요구사항에 따라 전쟁 준비를 강화하는 새로운 전성기를 역동적으로 이끌어야 한다고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에, 아까 그 일본 그 뉴스에서 주요 코멘트가 한 두 가지를 좀 소개를 하고 싶은데, 우리나라 댓글 그 코멘트 수준보다 상당히 높다는 거 계속 좀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또 간단하게 쓰지는 않습니다. 보면은 미스터 존 도에라고 돼 있는데, 한국의 주장과 관계없이 일본도 국토 방위를 위해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국, 북한, 러시아와 같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또한 일본을 적대시하는 나라에 둘러싸여 있어 미국의 일본 방해에 대한 의심이 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국가 방해는 자국에서 해야 합니다. 그러나 NPT 핵무기 비확산 조약 회원국으로 국민의 핵 알레르기 강도, 헌법 제9조 개헌마저 반대하는 사이비 평화론자의 존재 등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옛날 어느 평론가가 구조를 지키고 나라를 망친다라고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만은 그 위기가 해마다 높아지고 있다고 느낍니다. 이 구조라는 게 그 옛날 그 정치 그 조직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요런 거는 시사적으로 좀 더 알고 싶기는 합니다만은 또 TXU라고 뭐 나가는 그 아이디를 가진 사람이 억제력으로서의 핵보유는 매우 효과적으로 생각합니다. 북한만 해도 이미 미국조차 함부로 손을 쓸 수 없는 존재가 되고 있습니다. 핵 이야기가 되면 일본은 유일한 피폭국이기 때문이라는 의견도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유일한 피폭국이기 때문에 두 번 다시 세 번 피폭국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도 즉핵 보유라는 것은 아니더라도 거기에 대한 국민적인 논의와 충분한 핵 개발, 보유 능력이 있다는 것을 대내외에 어필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국력자 동아시아의 정세를 생각할 때 언제까지 미일 안보에만 의존하는 안전보장은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견해들을 밝히고 있습니다. 카자흐스탄 몽골과 핵심 광물 리튬 니켈 동맹, 중국 의존도 낮춘다. 홍아름 기자가 조선 비지에서 보도를 했는데요. 한국지질연구원 2024년 핵심 광물 국제 포럼을 개최했는데 탈중국 대비에 숨겨진 리튬 니켈 탐사 나서 2030 핵심 광물 신공급 구축 위에 앞장설 것이다. 이렇게 홍보성 기사 같은 느낌이 들어요.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라는 데가 있었는지도 몰랐지만은 5일 서울 JW 메리어트 호텔에서 핵심 광물 국제 포럼을 열었다. 카자흐스탄, 몽골,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인도네시아, 탄자니아, 나이지리아, 콩고 민주공화국 등 8개국과 핵심 광물 현황을 공유하고 핵심 광물 수급 확보를 위한 행사다.
그런데 문제는 몽골에서 핵심 광물을 캐더라도 국외로 반출할 길이 중국과 러시아밖에 없고 로지스틱 비용도 높다는 거는 알고는 있는 모양이에요. 카자흐스탄도 다 내륙 국가고 그다음에 몽골이야말로 진짜 내륙 국가죠. 그 광물을 가져올라 그러면은 방법이 없다는 얘기예요. 만주를 통해서 북한을 경유해서 내려와야 되고 또는 배로 온다 하더라도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까지는 운송을 해가지고 와야 되기 때문에 있으면 뭐하냐 이거예요. 우리하고 협력을 잘해서 이런 뉴스가 나오기 전에 저도 그 옛날 그 연구 모임에 이 구리 전선 업체에 계시던 분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몽골까지 가서 다 조사를 민간 기업들이 이미 다 해봤고 구리 매장량이 엄청 많다는 것까지 다 확인을 했고 공동 개발 이런 것도 다 그 마음이 있는데 문제는 가져올 길이 만만치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중국 경제에 종속돼 가지고 현재 눈에 띄는 거는 주로 석탄인데 석탄을 중국에 팔아서 외화벌이를 할 수밖에 없는 현재로서는 개발이 되더라도 중국분이 팔 데가 없다. 음, 물류 비용 등 이런 거로 해서 그래서 몽골이 의외적으로 그 중국 경제에 종속되는 그런 기분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또 이 그 부정부패 사건이 있었다고도 하죠. 그런 뉴스들이 좀 나왔었습니다. 과제는 과제인데 방법은 있죠. 우리나라가 통일이 되고 만주도 독립이 되면은 경제를 협상을 해서 몽골, 카자흐스탄, 몽골하고 카자흐스탄하고 그냥 고속도로를 깔아가지고 카자흐스탄도 그 지하 자원이 많다니까 또 카자흐스탄 왼쪽에는 바다로나 카스피해가 있긴 있어요. 카스피해. 그게 그 카스피해라고 그러지만 사실 대형 호수기 때문에 거기도 뭐 글로 가면은 좀 너무 멀리 돌아오는 거고 결국 그러기 때문에 카자흐스탄하고 몽골의 그 자원은 결론은 만주를 통해서 올 수밖에 없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미래 한국을 위해서는 통일이 돼야하고 만주도 별도로 독립이 돼야 된다는 거. 한국의 미래를 위해서는 한국이 소멸되지 않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힘만 가지고는 안 될 거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누구 힘을 빌려야 되냐 그러면은 결국 한미 동맹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거기에 또 일본까지 끼려고 하겠죠. 이런 미래를 얘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 이렇게 쭉 그 개발을 한다 그래도 여기 그 굵은 글씨로 카자흐스탄하고 몽골을 얘기했습니다만은 이렇게 만주를 통해서 들어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거든요. 차세대 차 부품으로 매출 2조 원 눈앞 세방전지 장우정 기자가 조선비지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하이브리드 전기차 스톱앤고 필수 배터리 AGM 현대차 BMW 폭스바겐 신차 넘어 AS 시장 공략 경영 전면 나선 오나 3세 해외 사업 진두지휘 해서 요게 어, 뭐 차가 멈췄을 때 저절로 시정이 꺼지는 ISG 아이들 스탑 앤 고 시스템의 필수 배터리인 AGM의 작동 원리다. 이렇게 해서 세방전지 유튜브에서 캡처를 했다는 거고요. 궁금해서 세방전지 2023년도 잠정 실적을 보면은 1조 6,868억 원을 달성해서 14.5%가 증가했고 영업비용은 적게 증가했고 영업이익이 62.3%나 크게 증가했어요. 이렇게 돼 있는데 종속기업 실적 향상, 매출액 및 영업이익 증가로 인한 영업이익 및 세전이익 증가. 결국 뭐 자기네들도 있지만 이게 연결이기 때문에 종속기업이 뭐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이익이 많이 났네요.
자, 이제 제가 그 궁금해하고 또 본격적으로 스르프 분석을 시작을 이제 할 수가 있게 되겠는데요. 2023년 코스피 상장사 사업보고서 본격 공시 시작했다고 제가 제목을 붙여봤고, 3월 6일 날 사업보고서가 검색이 되는 데인데, 효성그룹이 그룹사 중에서는 1순위 나왔습니다. 여기 시간적으로 그 좀 일찍한 데부터 밑에가 일찍한 데부터 위로 올라가는 건데요. 진양산업이라고 폴리 뭐 그런 거 가지고 만드는 그 케미칼 회사죠. 그다음에 롯데 리츠, 그다음에 이제 세아제강이 있는데 별도로 효성 중공업하고 그 세아제강 두 군데를 그 분석해서 방송을 할 계획입니다. 또 연속해서 나오는 데기 때문에 뭐 효성만 나래비로 그 뭐 분석하기도 그렇고 좀 랜덤 샘플에서 이렇게 보면은 대한민국 경제 2023년도 경영 성과, 경제 상황이 어떤지 물론 코스피 중심입니다만은 코스닥도 시간이 되면은 좀 해봐서 그러니까 코스닥은 주로 중소기업이라고 보면은 어, 우리나라 현실을 크게 대비할 수 있겠죠. 영에 필요 없다. 오직 충성뿐. 트럼프 옆그림자 호위무사 6인이라고 김영구 기자가 중앙일보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트럼프 캠프를 지키는 핵심 6인방 수지 와일스 66세 캠프 공동 총괄 매니저 댄 스카비노 48세 48세가 왜 이렇게 나이가 많게 보이지? 트럼프의 집사다. 스티븐 청 41세 캠프 대변인이다. 이게 뭐 운동했던 사람인지. 크리스 라시비타 57세 캠프 공동 총괄 매니저. 제이슨 밀러 49세 정치 커뮤니케이션 전문가. 브라이언 잭 35세 의회 담당 이렇게 돼 있는데 어, 그 공화당 경선에서 승리하면서 대선 후보 확정되기 뭐 두기까지 정의 핵심 이너서클의 도움이 컸다 그런 얘기인데 여기에 뭐 공통점은 강한 충성심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트럼프 이스라엘 지지 천명 TV 인터뷰서 AFP 시사인데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5일 폭스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스라엘에 의한 팔레스타인 자치구 가자지구의 공격에 지지를 표명했다. 트럼프는 이스라엘 쪽이냐는 질문에 예스라고 답했다. 이스라엘의 가자 공격에 대한 질문에도 문제를 끝내야 한다며 지지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는 얘기입니다. 지지 시사통신하고 AFP, BB뉴스하고 공동으로 내보내는 뉴스도 있는 모양이에요. 21세기 3차 베이비붐은 왜 일어나지 않았을까? 마이타 토시이코 교육사회학자라고 되어 있는데 단가의 주니어 세대가 30대를 맞이한 금세기 초 정부가 추진한 것은 저출산 정책과는 역행하는 통증적인 개혁이었다. 이렇게 비판하는 기사로 해서 3차 베이비 붐이 일지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쭉 풀었습니다. 이런 책도 나왔대요. 기생충 싱글 시대 이런 것도 여기 소개를 하고 있고 어쨌든 결론은 그 인구가 줄고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나라처럼 젊은이들이 결국은 빈곤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쪽으로 그 거기에서 주니까 의식주의 여기는 주입니다. 주의 빈곤이나 다름없다. 그 한 칸짜리 방 같은 데 가서 어떻게 결혼할 생각을 하겠느냐. 뭐 이런 얘기가 주정인 것 같습니다. 뭐 우리나라 형편이나 일본 형편이나 거기서 거기긴 합니다만은 서울시 파업 주동자 기소 움직임에 수천 명의 한국 의사들이 면허 정지를 당했습니다. 김영진과 지성원 기자가 AP에서 보도를
죄송합니다. 이게 뭐 여의도에서 한 건지 모르지만은 이런 사진들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민노총 집회를 보는 것 같은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은 노조가 민노총의 역량이 이제는 어떤 그 자기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를 맡은 어떠한 단체들에도 뭔가 행동하는 꼴들을 보면은 이건 무슨 노조 공화국인지 이런 느낌이 들어가요. 한국은 허구한 날 다 빨간색으로 저런 식으로 이렇게 그 브로셔라고 그러나요? 이런 거 어디서 인쇄해 오는지 모르지만 한국이 또 인쇄비가 싼지 뭐 어쩐지 모르지만은 뭐 돈들이 어디서 나와서 이런 인쇄비야 뭐 큰 돈이 들긴 들겠습니까만은 그래도 어떤 기획하는 놈들이 있고 띠도 만들고 뭐 이랬다면은 많이 해본 그 이 어떤 행사니까 어 일반 기업이 마케팅을 한다 그래도 무슨 기획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획하는 놈들이 있고 행동대원들이 있고 여기에 뭐 말도 안 된다 그러지만 제약회사의 저기 직원들을 의사들의 압력에 의해서 동원시켰다 하는 얘기가 있는데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약품 팔아먹으려고 종합병원 의사들한테 정기적으로 인사 가는 게 그 제약회사들 그 직원이거든요. 제가 그건 목격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의사가 오해를 안 사기 위해서 정해진 날짜에 정해진 시간에 면담하는 식으로 아이고 뭐 와서 인사하겠다는데 못 말리니까 그때만 와라라고 돼 있는데 모르죠. 따로따로 문 열고 들어가요. 따로따로 들어오면 아 이번엔 내가 들어가. 그러니까 서로들 그 로비는 공동으로 시킨다 이게요. 그럼 뭐 했겠어요? 의사가 아마 뭔가 선물은 주고 갔을 거 아니냐 이게요. 의사들이 지금 이 짓들을 해 가면서 자기네들 이익 그 망고의 그 이익으로 해먹고 살기 위해서 의대 정원을 한다니까. 그러니까 완전 아주 그 자기뿐이 모르는 이익단체, 그러니까 국민의 그 뭐 행복 이런 건 난 안 따져요. 아니 뭐 국민을 구할 뭐 하더라도 지금 고령화 사회가 돼가지고 니들이 그 상대해야 될 사람들이 이제 노인네들이다. 그런 거 좀 생각해 줘야지. 그리고 그 수틀리면은 쿠바 의사들 그 인건비 싼 쿠바 의사들 데려온다. 나 같으면은 까불지 말아라. 니들 다 면허 정지하고 그 새로운 의사들 그 다시 그 동원되기 전 저기 그 확보하기 전까지 쿠바 의사들도 국교 정상화 됐잖아요. 그 쿠바 의사들이 뭐 엄청 많다는데 쿠바 의사들을 좀 대불고 왔으면 좋겠어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